이 신이 작용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안 하면 이쪽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조금 줄어드는 것은 있어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와 생각할 것을 정리되는 것이 있긴 해요. 나중에 수련하다 보면. 그래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는데 생각이 정리된 거지 생각이 사라지진 않아요.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거니까 무념무상을 얘기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거 위험해요. 어떻게 위험하냐면 정말 생각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주변을 바꾼 것도 돼요. 나만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대상을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끊어놓은 거라고요. 이게 단순히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한데 이게 내 몸 안에서만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타인과 너와 다른 개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같은 개체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면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생각이 바뀌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성격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게 인동맥 돌리는 거잖아요. 인동맥 돌리는 건데 이게 인동맥 돌리는 것이 그냥 단순히 기만 돌리고 있는 거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기만 돌리고 있으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기돌아서 뭐 하게요? 내 안에서 기가 돌아서 기의 질이 바뀌면 나와 관계된 주변 환경, 사회생활, 행동 반경 자체의 질이 바뀌어요. 같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행동 반경 얘기했잖아요. 나의 행동 반경. 아니면 활동 영역. 이거 중요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 내 지식의 한계 내라는 게 내 몸의 크기 한계 내이거든요. 내 몸과 내 환경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나중에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동맥 돌리거나 수련이 진행돼서 어느 경지에 넘어가면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경제생활이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는 내가 변해서 그래요. 내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만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겠는데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면 점점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기의 질이 바뀐다는 건 내 생활인가 행동 패턴인가 영역이나 활동하는 방법이 체계가 변해간다는 뜻이 돼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 주변이 바뀐다고요. 그리고 정기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되게 하려고 수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몸의 성장에 따라서 여기에서 일로 또 여기서 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서로 세계가 분리돼 버리는 거라고요. 이걸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인도맥 돌리는 이유예요. 이걸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원활하게. 근데 대신 중심이 있는 거죠. 뭘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만든다고요. 대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려고 해야 돼요. 여기. 왜? 왜요? 왜요보다 뭘 설명해야 되지? 생각이요. 생각 많이 일어나는 거, 생각 정리되는 이유가 그전에는 그냥 외부에 반응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따라다니고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사회생활하고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번잡해진 거라고요. 일상생활이. 거기에 따라서 생각도 많아진 것도 있어요. 근데 수련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런 관계, 이런 생활, 이런 행동이 정말로 해야 될 것인지 의미를 따지게 된다고요. 가치 분배를 하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활동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그걸 정리하게 된다고요.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생활 바뀌고 그렇게 변해간다고요. 그게 수련 과정이라고요. 그게 질이 변해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내 몸 안에 있는 변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 자체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변해갈 거니까. 내가 알아진 만큼, 내가 변해간 만큼 내 주변도 바뀌어요. 또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변해가야 돼요.
그 부분 가슴 영역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주변이 바뀌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내가 뭔가 진행이 있거나 뭔가 바뀌게 된다면 주변이 같이 바뀐단 말이죠. 그 같이 바뀌어가는 와중에 그 주변 상황이 바뀌어가는 와중에 뭔가 어떤 대인관계가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가족과의 사이가 틀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튕겨져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있는 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변해서 어떤 뜻이 생기려고 하거나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이 안 도와준다는 거죠. 주변이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회방을 놓는 부분들이 뭐 보이는 부분, 뭐 안 보이는 부분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 견뎌내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본 적이 있어서 네, 못 견디면 나도 같이 매몰되는 거죠. 그들이 잡아당기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애초에 원천봉쇄하려고 출가하는 건데, 그래서 안 된다고요. 출가하면 그걸 이겨내거나 그것이 나중에 또 돌아올 곳이 되는 곳이 되어 사는 곳이 되거든요. 힘들다고 그걸 포기가 아니라 끊어낼 수는 없어요. 그 힘든 거 사실이긴 한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생활이나 벗어나는 곳에서 하면 더 잘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또 날 방해하는 것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꼭 방해하는 게 없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아요. 그게 내 성찰? 아까 말한 지적 이해라고 했잖아요. 뭔가 알아져 가야 되는데 내가 뭘 알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라는 게 대부분 갈등이에요. 날 억누르고 있는 거라고요. 날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나한테 대상이 되지 않아요. 나한테 그 존재는 없는 거에 돼버려요. 날 건드리거나 억누르거나 어떻게든 간에 접촉되지 않으면 그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날 건드리는 모든 것을 벗어나면 난 아무 생각도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처음에 힘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 힘듦이 내 수도를 방해하는 건 일시적인 거고 또 단기간의 문제인 거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곳에서 내가 성장하고 커야 돼요.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내가 어느 곳에 살았냐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를 정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걸림도 없고 귀찮게 하는 것도 없고 힘들게 하는 것이 없는 곳에서 날 정의할 때는 뭐라고 정의해요? 정의를 안 해요. 그러다가 걸리는 것이 오면 난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돼요. 자기를. 열등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피해의식이 많아진다고. 그건 공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있는 곳에서 정의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곳에서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요. 사실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쟤보다는 낫지 하고 생각하면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행복을 뭐 이렇게 순수하게 아니면 좋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그 어떤 새끼든 어떤 위대한 새끼든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감을 느껴요. 전혀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에서 느끼거나 행복도 가치잖아요. 가치예요. 여기서 이루어진다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결국에 모든 건 외부와의 관계에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외부와 관계를 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되지 않았다는 것도 외부가 있어야 난 성장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뭔가 느끼고 같이 분별하려면 결국 비교할 게 필요하다고요. 비교할 게 없으면 내가 내 모습을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하려면 정할 게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척도가 필요하다고요. 척도가 없으면 굳이 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깨우치는 방편이 돼요. 척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요. 무, 허공, 공 이런 얘기예요. 그게 다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실 척도가 없는데 척도를 내가 정한다고요. 그게 아까 얘기한
저 하나로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없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도 사실은 가짜고, 내 바깥에서 나를 정의하려고 애쓰거나 억누르는 것도 다 가짜라고요. 가짜는 아닌데 그거와 나는 다르다고요. 일종의 좀 진여. 진여라 해도 되고 아니라도 해도 되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또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재밌는 게 또 이게 제가 어쩌다가 사주를 배우게 됐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내 운명이 정해졌을까?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이거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잖아요. 운명을 느낄 때 대개는 안 좋을 때 운명을 느끼는데, 남보다 돈이 없을 때, 남보다 힘들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지 못했을 때, 남이 이룬 것을 난 이루지 못했을 때 내 운명을 느껴요. 난 왜 요거밖에 안 될까? 이게 내 운명일까? 그 얘기는 난 이 정도의 사람인 건지 자기 한계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계 느끼는 거 싫잖아요. 내가 남보다 낫기를 원하지, 내가 남보다 못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걸 보잖아요. 남이 가진 거, 난 못 가진 거. 남이 못 가진 거, 난 가진 거. 남이 이룬 거, 내가 못 이룬 거. 남이 이루지 못한 거, 내가 이룬 거.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때 운명을 느낀다고요. 그러면 나는 요것밖에 가질 수 없거나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냐고요. 이런 운명이요. 이런 운명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무능함을 느끼고. 그거 어떻게 극복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그게 있어요. 내가 이 생애에서 또는 이 운명에서 움직여야 될 활동 반경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내 자신이 전부이냐면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진여, 불성, 아니면 신무극, 태극, 그런 거창한 상위 개념이 필요해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변명인데, 변명이라고 하지 않죠. 이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해요. 좋게 얘기하면 깨달음이라고, 나쁘게 말하면 변명이에요. 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팔식이 청정 오염식이라고 그런가? 그 정확히 말은 뭐라고 하나? 청정함과 오염된 게 섞여 있다고 하거든요. 제8식이. 그러면 이 오염이 그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내 한계예요. 운명적인 한계예요. 난 요거밖에 안 돼 있거나 이것밖에 할 줄 모르거나 능력적 한계, 소유의 한계, 이론의 한계, 이런 자기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한계를 느끼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청정이 있어요. 여기 뭘 해주냐면, 내가 지금 이 생애나 이 사건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운명에서는, 또 이 인생에서는 요거밖에 할 줄 모르지만 이 청정에 의해서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건 이 청정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신성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본체나 신이나 형의 상황이 그런 것이, 이 부분이 그걸 해결해 줘요. 나의 무능력을 해결해 주는 건 더 나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식의 것은 좀 달라요. 그거와는. 똑같은 인간이니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쓰는 개념인 거고, 깨우침이나 공부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인간에 있어서 저 인간이 하는 것도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차피 무의인 거고 한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이게 원래 뭐 무국이나 도 이런 생각, 이런 것이 있잖아. 근데 이게 결국 나의 한계, 무능함의 한계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옛날 사람의 변명이에요.
요즘은 평등하다는 개념을 쓰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평등하니까. 어쩌면 평등은 그것 때문에 쓰는 말이에요. 말일 것 같아요. 서양인들이 평등을 쓰는 이유는 너나 나나 똑같다고요. 네? 코미디한 말로 도찐 객진이라고. 똑같다고. 평등해서 할 만한 그거라. 너나 나나 똑같다고. 돈 있는 놈이나 정치인들이나 잘 나가는 그 누군가도 결국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똑같지 않냐고 말하는 건데 그게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똑같은 곳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거예요. 단순히 그런 식의 변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다른 게 들어가요. 이 오염된 것을 청정으로 바꿔간다 그러잖아요. 수도가 이제 여기는 후천이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가 선천이라고 그러면 후천의 거 선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임금에 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수도하는 이유는 그거. 내 운명의 한계를 조금 더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은 뭐란 말이죠. 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을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 된다고요. 플라톤의 말대로 하면 무규정성이에요. 규정되지 않은 거예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무한이에요. 한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한계를 정하든 그건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왜요? 애초에 세상의 근거, 밑바닥의 근거는 이 청정하니까, 순수하니까. 순수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써요. 깨끗한 게 아니라 이것도 깨끗한 뜻인데 그 깨끗함이라는 건 이런 의미라고요. 나의 한계나 내 운명은 오염된 거고 본래의 내 모습은 이쪽이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요. 내가 청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오염이에요. 또 다른 오염. 또 다른 오염으로 가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오염이 오염으로 가요. 반복이긴 한데 다른 반복이라고요. 결국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오염에서 오염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서 좀 더 나은 한계로, 한계가 한계로 넘어가요. 이 한계가 저 한계. 결국 아까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 여자에서 저 여자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넘어가는 원숭이밖에 안 된다고요. 대신 좀 더 높은 나무 가지러 올라갔다고 스스로 만족하겠죠. 그렇죠? 수도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너보다는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나 도에 대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밖에 안 돼요. 난 너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내가 상위 존재라고요. 비교 우위를 느끼는 것이 도예요. 도는 그렇게 순수하거나 거창하거나 아름다운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속마음은 그래요. 내가 조금 더 나아. 쳤다 하시죠. 네? 쳤다 하시죠. 그럴까요? 예, 15분 쉬고 하겠습니다.